내가 부자가 됐구나 라고 느꼈던 최초의 순간은 그토록 바랬던 드림카를 샀을 때도 원하던 집에 이사를 갔던 날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마트 생선 코너였어요. 평일 저녁, 어느 백화점 지하 1층 마트. 카트를 끌고 가던 어떤 여성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바로 뒤에서 카트를 밀고 가던 나는 멈춰선 그 여성 옆으로 비껴서 지나갈까 했지만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아 복잡했고 이미 내 카트에 가득 실린 물건들도 무거워서 그냥 그 여성이 물건을 짚고 다시 앞으로 가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 여성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뭐하느라 안 가는 거지? 슬쩍 바라보니 그녀가 멈춰선 곳은 생선 코너였습니다. 할인 행사를 하는 제주산 생갈치가 얼음을 가득 채운 매대 위에 탐스러운 은빛 자태를 뽐내며 가득 놓여 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방수 앞치마를 한 남자 판매원들은 제주에서 갓 잡은 생갈치가 오늘 새벽에 올라왔다면서 목청 높여 홍보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꽤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여성도 그렇게 서서 바라보다 갈치 한 팩을 집었고 본인의 카트 안에 넣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저는 이제 카트를 밀고 앞으로 가려는데 그 여성은 가려던 걸음을 다시 멈추더니 그 갈치를 카트에서 다시 꺼냅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지? 그녀는 그렇게 꺼낸 갈치 한 팩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다시 카트에 넣고 한 걸음 가는가 싶더니 다시 그 갈치를 꺼내어 아까 그 얼음 매대 위에 도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내려놓았던 그 갈치를 뒤돌아보았고 뒤에 서 있던 저는 그 여성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갈치를 다시 가지러 오지 않았고 멀리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억종입니다. 위의 이야기는 아주 예전에 제가 마트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겪은 이야기라 말하기도 뭐할 정도로 정말 별거 아닌 흔하디 흔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날의 그 장면이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습소를 거쳐 학원을 개원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개원 후 정신없고 힘든 시간은 어느 정도 다 지나가고 모든 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원래는 저와 언니 둘이서만 주 7일 내내 수업을 했었는데 강사 몇몇 분과 상담 실장님을 채용하면서 저에게도 하루 이틀 쉬는 날이 생겼고 그날도 모처럼의 휴일이라 저녁을 부모님과 함께 먹기 위해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던 거였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거다 싶으면 별 고민 없이 카트에 신나게 담았고 나중엔 자리가 부족해서 카트 아래쪽에도 바구니를 끼워놓고 사고 싶은 것들을 가득가득 넣으며 장을 보다가 생선 코너에서 갈치 한 팩을 두고 망설이던 그 여성의 뒷모습을 본 겁니다. 저는 그때 미혼이었지만 30대 제 또래로 보였던 그 여성은 카트 안에 뽀로로 음료수가 있었던 걸 봐서는 아이 엄마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저는 저분이 신선도를 체크하는 걸까 싶었지만 마지막 갈치를 내려놓을 때 저기 이따 마트 끝날 때쯤 오면 할인이 더 되나요? 라고 직원에게 물어봤던 걸 보면 그녀의 망설임의 원인이 가격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행사 가격이라 해도 그 제주산 생갈치의 한 팩의 가격은 4만 원대였습니다. 아까 행사가 시작한다고 확성기가 울려댈 때 이미 제일 먼저 카트 안쪽에 넣어둔 갈치 2팩과 제철 과일이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꽃등심이며 이따 오기로 한 조카들 구워줄 갈비랑 하겐다즈까지 두서없이 넘칠 듯 가득한 제 카트를 순간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나는 이제 부자가 되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든 묘한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무슨 한강이 보이는 100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입성한 것도 아니고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의 오너가 된 날도 아니고 호화로운 개인 요트를 구매한 순간도 아니고 이건 뭐 백화점 지하 마트에서 갈치 2팩이랑 과일을 잔뜩 샀다고 야 나는 부자가 됐구나 라고 느꼈다니 야 종이야 너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실망하셨거나 허무맹랑하다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날 그 순간이 제가 부자가 되었다고 느꼈던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인생의 첫 차를 백팩에 현금을 넣어가서 일시불로 구매했었고 60평대 아파트 등기부를 건네받은 우리 동네 부동산의 첫 20대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느끼지 못했던 부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어느 날 평범한 저녁, 그것도 마트 생선 코너에서 느꼈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나 안전지대에 들어왔구나. 나와 내 가족은 이제 안전하다. 뭐 이런 안도감 같은 거였어요. 아마도 시급 3,000원대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늘 먹는 것이 아쉽고 아껴야 했던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땐 분식집을 가면 늘 코자크 500원 차이 때문에 먹고 싶은 치즈 돈가스 대신 일반 돈가스를 선택했던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가격을 보지 않고 장을 보게 되다니 새삼 처음으로 내 상황이 달라졌구나라는 걸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평범하다는 건 매번 저녁 밥상에 4만 원이 넘는 갈치를 올릴 수 없는 것. 부자가 된다는 건 내가 먹고 싶으면 치즈 돈가스를 아무렇지나 않게 주문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마트에서 집어넣은 갈치를 바코드에 찍힌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도 카트에 그냥 넣을 수 있는 것. 이걸 사면 오늘 장본 총 금액이 어떻게 되지?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진 않을까? 관리비도 너무 올랐는데 우리 애들 태권도랑 미술도 새로 보내기로 했지. 아, 그럼 이번 달 부족하겠네? 이건 내려놔야겠다. 라는 머릿속 슬픈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진짜 이유일지 모릅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작년보다 2배나 비싸진 복숭아 한 박스를 아무렇지 않게 카트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이 더운 날 옆에 다른 마트를 다니며 비교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범한 삶을 넘어 부자의 단계로 가야 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슈퍼카를 타고 동창들 앞에 멋지게 나타나야지.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 1,000만 원짜리 소파에 누워 SNS에 사진을 올려야지. 시즌별 에르메스로 드레스룸을 가득 채워야지. 뭐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성공해야겠다 마음먹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내 몸이, 내 다리가, 내 열정이 우리 엄마가 혹은 내 아내가 장 보러 갈 때 치솟는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와 상관없이 고민 없이 사고 싶은 거 모두 다 카트에 담을 수 있게 해야지. 우리 형이 배우고 싶은 그 학원비 내가 내줘야지. 우리 아빠 20년 넘은 중고차 더 위험해지기 전에 새 걸로 빨리 바꿔드려야지. 내 착한 내 동생 결혼할 때 신혼집은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에 얻을 수 있게 내가 보태줘야지. 이게 목표가 되면 당장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잡고 나가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컴퓨터를 켜고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그 작업의 시작이란 걸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트나 백화점에 함께 간 여러분의 어머니가 무언가를 한창 들여다보시거나 만지작거리실 때 엄마 그냥 사. 여기 있는 거 사고 싶은 거 다 담아요. 진짜? 커다래진 눈으로 쳐다보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카트에 가득 담으면서 100억 종이의 오늘 이 영상이 떠올라 혼자 웃음 지으시길 기다리겠습니다.